안녕하십니까, 이송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어젯밤 사이에 미국 증시가 나스닥 시장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큰 폭으로 하락하다 보니 투자자분들이 오늘 정말 아침에 식겁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장이 이거 이러다가 뭐 또다시 폭락자가 오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궁극적으로 장기 상승장, 어떻게 보면 로버스트한 강건한 강세장이 나오기 위해서는 무언가 조건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요, 자, 궁극적으로 주식시장이 지금 유동성에 의한 금융장세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자, 이 흐름이 궁극적으로 강세장으로 가기 위한 그 지속 조건에 대해서 오늘 증시 토크에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생각해보면 지난 3월 팬데믹 쇼크 이후 시장은 기대감 속에 상승했습니다. 자, 이렇게 빨리 시장이 회복한 적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3월부터 해서 8월까지 단 5개월 만에 시장은 3월 하락장을 훨씬 뛰어넘는 상승세가 나타났고, 그 상승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자, 미국 증시에서도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는 작년 같지 않게 동학개미 운동 속에 자금이 증시로 유입이 되면서 작년 같았으면은 자, 미국 증시처럼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작년 같았으면 이렇게 상승하다 말았을 거예요. 하지만 자, 올해 같은 경우 어쨌거나 동학개미 운동 속에 자금이 유입되면서 시장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는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 기대감에 충족하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들, 달성하면서 시장의 모멘텀이 붙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시장의 눈높이가, 3월 말만 하더라도 한 무릎 정도에 있었는데 지금은 머리 꼭대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최근에 경기지표가 발표되게 되면 실망감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자, 지난 3월 말 이후 시장이 상승할 때 우리나라든 글로벌 증시든 예상치 이상의 경제지표가 발표되면서 모멘텀을 가속화했죠. 여러 가지 고용지표가 시장 기대치보다 높았네. 여러 가지 ISM 무슨 지표가 기대치보다 좋았네. 이러한 소식들. 그런데 기대치 자체는 많이 레벨 다운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대보다 높다 보니 시장은 유동성과 모멘텀이 발생하면서 강한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자, 최근 들어서요,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8월 달에 수출입 동향 보게 되면은 그래도 수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해서 3월 코로나 쇼크 이후 크게 악화된 후에 이렇게 회복되는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8월에는 잠시 또 이렇게 꺾였어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ISM 비제조업 지수입니다. 자, 어제 발표된 ISM 비제조업 지수를 보시게 되면요, 자, 이게 파란색 막대가 발표치고 빨간색 막대가 예상치입니다. 예라고 쓸게요. 예. 자, 그리고 파란색은 확정치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3월 코로나 쇼크 이후 예상치보다 확정치가 더 높은 수치를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9월 3일 어제 발표된 것을 보면 예상치에 미달하는 그러한 경제지표 발표가 나타났습니다. 시장에서 눈높이가 머리 위에 올라와 있는데 그것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주식시장으로 이야기 드리면 좀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우리 일상 속의 상황하고 빗대어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학부모님
되었다 생각하시고, 애가 지금 뭐 고등학교 한 2, 3학년이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아이가, 내 자식이 맨날 공부가 바닥이었어요. 전교 꼴찌 막 이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얘가 공부를 시작하니까 전교 꼴찌였던 내 자식의 점수가, 등수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학 가지도 못할 것 같던 나의 아이가 점수와 등수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니, 와, 이거 연말까지 얘가 좀 노력하면, 뭐 3학년 말까지 노력하면 스카이 가지 않을까, 막 이런 이제 기대감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또 기대 부응하면서 또 애가 성적을 내주면 머릿속엔 이미 서울대, 연대, 고대 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아이가 원래는 전교 꼴찌였잖아요. 그런데 스카이보다 조금 아쉬운 대학에 갈 정도의 뭐 수능 성적을 받았다 치겠습니다. 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 부모님은 벌써 얘 모멘텀 이렇게 딱 기대해봤을 때 얘는 연말엔 스카이 갔어야 될 앤데, 뭐 성적이 그게 훨씬 못 미치는 겁니다. 그냥 일반 뭐 대학교 가는 정도. 인서울만 해도 대단하죠. 자, 그러면 뭐 이게 이제 뭐 분노감이 일죠. 뭐 애가 뭐 젓가락질 잘못해도 막 히스테릭 부리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식시장도 비슷합니다. 경제지표가 기대를 맞추면서 빵빵빵 올라갈 때 눈높이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아진 눈높이에서 예상치에 못한 어떤 경제지표가 발생했다 그러면 실망감이 나타나고, 어제 미국 시장에서 그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돈의 힘에 의해서가 아닌 궁극적으로 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그것을 위해서는요, 팬데믹 상황이 억제되거나 궁극적으로는 종식되어야만 합니다. 자, 우리 보게 되면 팬데믹 사건이 발생한 3월부터 해서 연준이 제로금리, 양적 완화,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는 미국 국민들한테 호주머니에 돈 콱콱 찔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전 세계가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돈을 뿌려서 반짝 좋아졌어요. 반짝 좋아졌는데, 요즘 보게 되면은 미국에서도 2차 긴급 자금 지원을 지금 좀 주저주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여러 가지 긴급 재난자금 지원이 이제 여러모로 좀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물 경기에서 바로 부정적인 영향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 원인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요, 돈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리 뿌린다 해도 돈이 안 돕니다. 뭐 여러 가지 긴급 생활자원금 받았다.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래도 국민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 돈 받으면 소상공인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그 마음에 팍팍 쓰십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또 한계가 있어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뭘 하려고 해도 이거 코로나 감염될까 염려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활동도 위축되고, 그리고 뭐 결혼식, 장례식, 저도 누구 결혼식이나 장례식 소식이 있으면은 정말 정말 아주 가까운 친구 아니면 가기가 좀 주저주저 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모임들 다 취소되어 있죠. 결국은 돈들이 안 돌게 돼요. 이것은 이제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고용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경기가 탄탄해져서 증시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자, 코로나 사태가 통제 수준으로 억제되거나 아니면은 백신 등으로 해서 종식되어야만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비슷한 상황을, 이런 상황이 증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리가 8월에 경험했어요.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위쪽은 한국 증시, 아래쪽은 미국 증시인데, 자, 우리 3월 말에서 8월 14일까지 한국 증시는 37% 상승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미국의 대표 지수인 S&P 500 지수는 30% 상승했습니다. 한국이 월등하게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죠. 하지만 8월 중순 이후 팬데믹 2차 확산이 발생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 증시는 2%대 하락, 미국 증시는 2%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지금 이렇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려고 하면 경기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경제 주체들이 활동이 많이 위축되기 때문이죠. 락다운, 셧다운 그런 거 안 해도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난 봄에 보게 되면은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절제하시면서 확산을 막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래도 경기가 잘 돌아갔어요. 그런대로 최소한으로라도 잘 돌아갔지만 8월 중순 이후부터 해서는 심각합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 증시 자체도 상대적으로 좀 무겁게 흘러가고 있어요. 자, 이러한 것을 감안해 보게 되면은 자, 코로나 사태가 궁극적으로 확산이 억제되거나,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 평균 확진자 수가 50명 이하로 내려가거나, 또는 궁극적인 종식이 있을 때 증시도 강하게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가 되면 언제가 될까요?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만 지금 분위기로는 내년 초 어느 날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보급돼서 접종이 시작될 것 같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가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백신 접종이 있게 되면요, 그 효과 여부를 일단 떠나서 이 사람들 마인드에 공포 심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제 활동하게 되죠. 저도 만약에 백신 맞았다 그러면은 당장 정말 1년 동안 하지 못했던 저희 동문회 모임, 어디서 모일까요? 막 이렇게 추진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경제가 빠르게 회복이 되고,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기업들의 실적 또한 강하게 턴어라운드 되면서 성장성이 회복이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마이너스 10%니 마이너스 20%니 감소했네 이런 얘기만 나오지만 백신이 보급돼서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재개하게 되면 10% 상반기 성장했네, 20% 성장했네, 요게 모든 기업에서 나타날 겁니다. 지금은 몇몇 업종이나 몇몇 종목만 실적이 좋아지지만 다시 그 팬데믹 이슈가 완전히 종식되고 난 다음에는 전 종목이 성장주의 성격을 띠면서 주가도 선순환 과정 속에 모든 종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백신이 내년 초네요. 지금 분위기가 내년 초입니다. 자, 이게 그렇다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자, 한동안 우리 요 부분은 그러니까 3분기 7, 8, 9 그리고 4분기 초는 조금 영향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내년 초라는 이야기는 눈앞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많은 의미를 담고 있고, 자, 뉴스 중에 백신 접종을 이제 전 국민에게 실시했다, 미국이 그랬다, 그런 소식이 있다면요, 궁극적인 코로나 종식의 시작점이 될 수 있겠다. 이 이야기는 증시가 유동성 장세가 아닌 실적 장세로 가는, 유동성이 아닌 실적 장세로 가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발현이 될 것이다. 우리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벌써. 자,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기분 좋은 주말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태풍이 또 월요일에 온다고 하는데, 그나마 그래도 토요일에는 하늘이 푸르다고 하니까 잠시나마 여유 함께 하시기 바라겠고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문에 시장이 조금 출렁출렁 할 겁니다, 한동안. 자,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공포감에 휩싸이지 마시고, 자,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지 이 부분을 한번 곰곰이 패닉에 빠지지 마시고 냉정하게 생각하시는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